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개권연구원 권호민입니다. 이번 아침 햇살 주제는 미국 경제 위기의 원인과 전망입니다. 많은 전문가가 미국의 경제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 경제 전문가 66명을 대상으로 2022년 10월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63%가 1년 안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직전의 2007년 12월 조사의 38%, 코로나19가 막 시작된 2020년 2월 조사의 26%, 석 달 전인 2022년 7월 조사의 49%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 결과는 2008년이나 2020년보다도 미래를 더 위기로 보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10월 17일 자체 개발한 모델로 경기 침체 예측을 분석한 결과 미국의 경제가 1년 내에 침체에 빠질 확률이 100%라고 보도했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미국 경제가 위기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신호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물가입니다. 물가가 민생 경제의 핵심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경제를 나타내는 지표는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경제 지표 중에서 국민의 경제인 민생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소득과 물가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나 기업은 땅값, 주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겠지만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일반 국민은 소득과 물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소득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관심 대상이지만 어느 정도 개별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 소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수단입니다. 반면에 물가는 누구에게나 공통으로 적용되고 물건을 획득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생 경제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물가는 금리, 환율 등 다른 경제 지표에 선행합니다. 또한 금리는 일반적으로 물가에 따라 움직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도 올라가고 물가가 내려가면 금리도 내려갑니다. 즉 물가가 올라가면 국가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반대로 물가가 내려가면 국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내립니다. 환율은 미국 금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달러가 미국으로 회수됩니다. 미국의 이자가 오르면 미국에서 대출을 받아 한국에 투자한 사람이 한국에 투자한 돈을 빼서 미국 은행에 넣어 대출금을 갚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는 달러가 부족하게 되어 자국의 돈 가치가 하락하게 되며 달러와 교환 비율인 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한국에서 1달러를 1,100원 주고 샀는데 달러가 귀해지니 1,400원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금리는 미국의 물가 상황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환율도 미국의 물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물가는 민생 경제의 핵심이고 경제 흐름의 시작도 물가로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제 위기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신호도 물가입니다. 이런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물건을 사기가 어렵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0원으로 물건 하나를 샀는데 물건 가격이 2배로 오르면 같은 물건을 2,000원으로 사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민생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물가 상승은 물건이 부족해지거나 돈의 양이 많아져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물건을 더 만들어서 공급하거나 금리를 올려서 돈의 양을 줄여야 하는데 물건을 더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은 복합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통은 금리를 올려 돈의 양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빚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보통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도 급격하게 올리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 기업이 발생하고 이들이 파산하면서 국가 경제 위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 민생은 위험에 처하게 되고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다 개인과 기업이 파산하는 경제 위기로 치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물가 현황을 살펴볼까요? 2021년 4월부터 미국의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2021년 초반 1에서 2%였던 물가 상승률이 2022년 6월 9.1%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와 같은 물가 상승은 1980년 이후 40년 만에 최고입니다. 지난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로 올해 들어 가장 작다며 드디어 물가 상승이 정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추측들이 나오지만 예년에 비해 여전히 매우 높은 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물가 상승 속도가 1980년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1978년 6에서 7%였던 물가 상승률은 1980년 4월 최고 14.8%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대략 2년 정도에 7에서 8%가 상승한 것입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1년 4개월 만에 7에서 8%가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의 물가는 왜 오르고 있는 것일까요? 원인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미국은 코로나19 위기 때 막대한 양의 돈을 뿌렸습니다. 미국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대규모로 돈을 발행하고 금리도 0%까지 내렸습니다. 이렇게 풀린 돈을 미처 회수하기도 전에 코로나19가 터진 것입니다. 2008년도에만 1조 5천억 달러를 뿌렸고 이후 퍼부은 돈은 약 3조 7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코로나19 직후 약 10개월 동안 미국은 이보다 더 많은 약 4조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이렇게 풀린 막대한 돈이 물건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물건의 양을 증가시켜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돈은 땅, 주식,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 비생산적인 곳으로 몰렸습니다. 한동안 전 세계에서 땅값, 주가, 코인 가격이 폭등한 것이 그 방증입니다. 또 곡물 선물 시장으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 2006년에서 8년 사이 곡물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밀가루값 폭등은 중동 지역의 식량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풀린 돈이 이제 폭탄이 되어서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둘째는 중국과의 경제전쟁으로 미국 내의 물건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렸습니다. 중국은 낮은 임금과 풍부한 노동력, 값싼 원자재를 바탕으로 엄청난 양의 물건을 전 세계로 공급했습니다. 미국은 1990년대 이후 금융과 기술 중심의 산업으로 전환하고 생필품을 비롯한 수많은 물건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미중 경제전쟁이 시작되고 트럼프 정부가 중국 제품에 높은 세금을 매기면서 중국으로부터 원활하게 수입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할 수 없게 되자 물건이 부족하게 되면서 물가가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지금의 물가 급등은 물건 공급의 부족이 점점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건의 공급 부족으로 발생한 물가 상승은 더 장기적이고 치명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양의 돈과 함께 물건 공급 부족이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물가 상승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미국 등 서방이 러시아에 가한 제재로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자재 값이 폭등했습니다. 러시아는 원유, 천연가스, 석탄, 휘발유, 차 반도체에 사용되는 팔라듐, 충전용 전지에 사용되는 니켈 등 매우 많은 원자재를 세계에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2월,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빌미로 러시아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경제 제재가 오히려 서방 세계의 원자재 값을 폭등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원유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때 2021년 말 대비 65%까지 급등했으며 석탄은 159%, 천연가스는 78%까지 치솟았습니다. 원자재값 상승은 전기료와 연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AFP 통신은 8월 27일 독일과 프랑스가 내년 전기료를 1년 전보다 10배 이상 인상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은 10월 전기료를 포함한 에너지 요금이 80%가 넘게 오른 상태입니다.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도 1년 전보다 65% 상승했고 2년 전보다 170% 상승하며 겨울철 연료비가 지난해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로 전 세계의 원자재 값이 폭등하게 되었고 이것이 물가 상승을 이끄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고 어떤 한계를 가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물가 상승의 원인 중 하나는 시중에 돈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돈을 줄이기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은 금리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하여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1년 말까지 금리가 0%인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다가 2022년 3월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자이언트 스텝을 3차례 연속 단행하여 2022년 10월 3.25%까지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너무 높은 상황입니다. 1980년에 물가 상승의 최고치가 14.8%일 때 금리를 최고 20%까지 올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물가 상승 수준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6에서 8%까지 금리를 인상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들도 단기적으로 2022년 말까지 추가 금리를 인상하여 4%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고금리를 계속 유지해야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금리 인하 시점은 빨라야 2024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면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면 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과 기업은 파산하게 되어 오히려 경제 위기를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1980년에도 금리를 20%까지 올리자 미국의 기업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미국이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수록 개인과 기업이 파산하여 경제 위기로 가는 모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물가 상승의 또 다른 요인은 물건 부족입니다. 미국은 물건 공급을 늘리기 위하여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미국 물건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 물건에 높은 관세를 매겨 중국으로부터 원활하게 물건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전쟁을 해결하고 공생공존으로 가도 되지만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을 따르는 동맹국을 압박하여 대중포위망을 형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값싼 물건을 수입해 물가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 공장을 늘려서 물건 공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제조업 부활을 부르짖고 제조업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제조업이 살아날지는 의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9월 9일 칼럼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제조업 부활 정책은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고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동맹국에도 중국에서 공장을 모두 철수하고 미국으로 들어오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의 반도체 업체를 참가시킨 치포 동맹 추진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미국 내에 공장을 늘린다고 해도 물가 상승을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은 오랜 기간 제조업을 등한시해서 숙련된 기술자가 부족하고 기술력은 떨어지며 인건비는 비쌉니다. 원자재 가격도 중국보다 비싸서 결과적으로 물건 값도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미국의 공장을 늘렸는데 오히려 생산하는 물건 값이 비싸서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은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달러의 가치를 높이는 강달러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당장 물건을 만들지 못한다면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와야 합니다.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면 적은 달러로 이전보다 많은 물건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전에는 1달러로 한국 물건 1,100원어치를 샀는데 이제는 1,400원어치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강달러는 외국으로부터 싸게 물건을 들여오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달러 정책은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계속 강달러가 유지되는 경우 물건을 판매해야 하는 미국의 기업들은 어려움에 부닥치게 됩니다. 한국의 처지를 보면 1달러짜리 물건을 1,100원 주고 샀는데 이제는 1,400원을 주고 사야 하니 미국 제품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외국에서 물건이 싸게 들여오면 미국 내에서 미국 기업들이 만든 비싼 물건을 사지 않게 될 것이고 외국에도 물건을 팔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1980년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강세가 유지되자 많은 미국 기업들이 위기에 처한 것도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면 일자리가 줄고 소득 감소로 이어집니다. 소득이 감소하면 물건이 있어도 사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장기적인 강달러 정책은 미국의 개인과 기업을 파산하게 하고 경제 위기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또 강달러가 지속되게 되면 미국 이외의 나라들이 달러가 부족하여 경제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제 위기는 전 세계 물건 공급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 영향을 미국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미국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물가 상승으로 시작된 이번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럴 때 미국은 두 가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나는 적대국을 군사적으로 침략하거나 경제 제재 또는 정치적으로 내분을 일으켜서 붕괴시키고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동맹국을 약탈해서 이득을 취하고 자신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이상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미국은 더 이상 군사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이득을 얻기가 힘듭니다. 최근 북한,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미국 경제 위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들 나라를 군사적으로 제압하기가 힘듭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조차 패전한 미국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상대해 승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경제 제재도 힘듭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를 제재하였으나 오히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가 모두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서 내분을 일으키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동맹국을 약탈해서 이득을 취하기도 힘듭니다. 미국은 과거 1980년대 플라자 합의를 통해 일본을 희생시키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현재도 그런 시도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달러 정책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동맹국 약탈은 동맹을 이탈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동맹국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동맹국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 동맹국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터키나 사우디처럼 동맹 대열에서 이탈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미국은 물가 상승을 막기 쉽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은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며 결국 경제 위기로 몰아갈 것입니다. 미국은 경제 위기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고 침략과 약탈의 길도 막연합니다. 공존 공생이라는 다른 길도 있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와 공존하고 동맹국들과 공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혼자 다 먹어야 한다는 미국의 독점 자본주의의 속성상 그 길은 가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미국의 경제 위기는 미국의 마지막 경제 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미국의 경제 위기는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를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의 아침 햇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의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한두 번 만나서 그 사람의 참모습을 다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것도 무려 외국인 친구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스위스 유학 시절 단짝이었던 주앙 미카엘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에 축하 노래를 불렀던 코트의 악동 데니스 로드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 이들이 전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숨겨진 면모 그리고 우정을 만나보세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친구들, 주요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615